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호실적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명품주의 호실적이 유럽 증시의 마지막을 상승하며 마감 지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주요국 증시들의 지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2%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지수는 1.4%,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2%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2.28% 상승하면서 2%대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앞서서 호실적이 이렇게 지수를 견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심에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명품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명품주로 알려져 있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4분기 10% 매출 증대를 달성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12%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고, 따라서 프랑스 지수가 2%대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독일 지수와 영국 지수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의 유럽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기술주들, ASM이라든지 노키아 같은 일부 기술주와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또 1월 20일 통화정책 결과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비둘기파적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렇게 일제히 일주일 동안 강한 흐름을 지속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확인해 보시면 WTI 가격이 0.84% 올랐고요. 브렌트유가 1.21%, 두바이유가 0.94%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기 호조에 이어 중국 부양책으로 원유 수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덕분이었는데요. 일단 미국 경기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발표한 GDP 성장률 같은 경우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3.3%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경기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나 시장에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따라서 중국에서도 이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제시가 됐고요. 따라서 WTI 가격 이렇게 0.84%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이 북극 한파로 인해 원유 시설 가동이 일시 중단이 되면서 비축유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 경기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공급량이 받쳐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일제히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 0.02%로 소폭 내렸습니다. 2017달러 선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은 가격 같은 경우 0.23% 하락했습니다. 백금 같은 경우에는 2.99% 올랐는데요. 우선 이 실물 시장에서는 금 수요가 소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까지 겹쳐지면서 그 사이에서 금 가격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소폭 내리면서 종가를 기록했다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원자재 가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 증시 한 주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요? 예, 예상을 믿던 12월 PCE 물가지수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주가 하락 여파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으며 지수별로 다우지수가 0.16% 상승했던 반면 S&P 500은 0.07%, 나스닥은 0.36% 하락했으며 러셀 2000은 0.12% 상승했고 지난 한 주간으로는 S&P 500이 1.06%, 다우지수는 0.65, 나스닥은 0.94% 각각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3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선호한다는 12월 PCE 물가지표가 전년 대비 2.6% 상승해 3개월 연속 3% 미만으로 유지됐고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지수 역시 전년 대비 2.9%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PC 시장의 약세와 함께 AI 경쟁에서 뒤지면서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내놓은 인텔이 11.9% 폭락하면서 6주 만에 최저치로 밀리며 시장에 부담을 가한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초 소재, 에너지, 헬스케어, 방산, 금융, 소비재들이 상승했던 반면 IT, 운송, 부동산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16%, 달러 인덱스는 0.15%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올 11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 공장 건설에 수십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을 승인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수주일 안에 인텔과 TSMC 등 반도체 업체들에게 대규모 신규 공장 건설 자금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앞서 미국에서는 반도체 법이 통과돼 530억 달러를 업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지금까지는 성과가 미비하다는 분석이며 2022년 법안 통과 뒤 약 170여 곳의 업체가 자금을 신청했지만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반도체를 생산하는 작은 업체들은 2곳만이 지원금을 받았으며 조만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큰 지원금 배분이 시작될 전망이며 인공지능과 스마트폰 그리고 무기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목표로 대대적인 지원금 배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첨단 반도체를 생성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각종 인허가와 기타 지연 등으로 인해 대규모 혈세가 투입된 첨단 반도체 설비 가동이 향후 수년은 지나야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다는 소식입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가 채무총액이 200만 달러 이상인 상장사 그리고 1000만 달러 이상인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파산 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642건이었고 이것은 2010년 827건 이후 13년 만에 최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파산 기업이 급증했던 2020년에 639건을 웃돈 수준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차압 비용이 늘어난 데다 팬데믹 이후 인력난으로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업들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업종별로는 일용품 관련 기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헬스케어가 81건, 제조업과 자본재 80건, 금융업이 35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부채가 10억 달러 이상인 대형 파산 건수 역시 22건으로 2022년에 14건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를 일으켰던 보잉 737 맥스 9 기종의 운항이 약 3주 만에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지난 26일 오후 시애틀발 샌디에고행 항공편을 시작으로 이 기종 운항을 개시하면서 다음 주 말까지 검사 작업을 거친 뒤 해당 기종의 전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고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 철저한 검사를 마친 뒤 FAA로부터 737 맥스 9 운항 재개 가능 승인을 받았다며 이 기종의 운항을 오늘부터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미 연방항공청은 지난 5일 알래스카 항공의 737 맥스 9 기종이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이 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단했으며 이어 지난 24일 철저한 검사 및 유지보수 절차를 거친 항공기들의 운항 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금요일 관련 주가들을 보면 보잉이 1.78%가 상승했던 반면 알래스카 에어는 1.74%, 유나이티드 에어는 1.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발표될 경제 지표는 없으며 뉴코어 코프를 시작으로 크레인, 케이던스 뱅크,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월풀 코퍼레이션, 소파이 테크놀로지, F5 네트워크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라코 잉크, 프랭클린 리소세스, 세미나코프, 셀레스티카 잉크, 그리고 프로비던트 파이낸셜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는 한 주를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33% 상승한 2,478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큰 폭의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1.64% 오른 837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가 일제히 반등해준 하루였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거래소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3,789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69억 원 매수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3,91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1,785억 원의 매수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함께 매도하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600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2차 전지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반등해줬습니다. 에코프로가 강하게 상승해줬고요. 9.28% 상승한 53만 6천 원을 터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50만 원 선까지 복귀하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 BM은 7.49% 상승한 24만 4천 원을 터치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6.37% 오른 26만 7천 원, 삼성 SDI가 3.74% 오른 36만 500원, LNF가 1.21% 상승한 15만 9,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도 함께 탄력을 받으면서 빨간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3.53% 상승한 38만 1,000원을 기록했고요. SK 이노베이션도 3.3% 오른 11만 5,800원을 터치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하며 거래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영향이 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출범 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액 3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2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 4분기 매출액의 경우 8조 1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6.3% 감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4분기 영업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3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5%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 2조 1,632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78.2% 증가하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건데요. 따라서 매수세가 몰렸고 3.53% 상승하면서 38만 1,000원을 터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설명회를 통해 매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던 이 북미 지역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2년 연속으로 30%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갔다라고 밝혔는데요. 영업이익 또한 물류비 절감과 수요일 및 생산성 향상 등 원가 개선 노력과 미국 IRA 세액공제 수혜를 통해 전년 대비 78% 상승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미래의 가장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북미 지역 사업을 본격화했던 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점 자체가 긍정적인 코멘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전기차 시장이 20% 중반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일시적으로 올해 30% 초중반으로 주춤하는 등 매년 30%가 넘었던 수준이었는데 20%로 제시를 했다는 것은 시장의 성장세가 일시적으로는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 성장세는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전기차 보급률은 10% 중반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발언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나머지 셀업체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일제히 강하게 반등해 줬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엔캠의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엔캠도 2차 전지 종목 내에서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연출했던 종목입니다. 19.28% 상승한 13만 5,500원을 터치했는데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K배터리 기업을 비롯해서 북미 시장에 진출한 다양한 글로벌 탑티어 고객들을 상대로 이 제품 공급을 연이어 확장하고 있다라고 25일 밝힌 바 있습니다. 엔캠은 2019년 현지 법인 엔캠 아메리카를 설립을 한 이래에 선제적인 투자 전략을 이어오면서 북미 지역 2차 전지 소재의 핵심 소재 기업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금요일 시장에서 엔캠의 주가도 20%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엑셀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뉴프렉스가 29.95%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나무가가 27.21%, 롯데정보통신이 24.62%, NP가 16.05%, 동훈아나텍이 11.86%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엑셀 관련 종목들은 애플의 모멘텀에 이어서 삼성 쪽에서의 모멘텀에도 강하게 반응을 한 건데요. 애플이 지난 19일 예약 판매를 시작했던 이 XR기기 비전 프로의 사전 예약 대수가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전 예약 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상회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애플의 XR기기 비전 프로가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등도 이 XR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갤럭시 S23 언팩 행사에서 이 구글과 퀄컴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하며 XR기기 개발 계획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후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X 사업부 내에 XR 전담 연구개발 조직을 신설하는 등 개발의 속도를 내왔습니다. 통상 삼성전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언팩 행사를 여는데요. 따라서 빠르면 6월 그리고 늦어도 하반기 언팩 행사에서는 삼성전자와 퀄컴, 구글 등 이 XR 헤드셋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XR 관련 종목들 금요일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기계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건설기계 종목들은 미국과 중국에서 한 가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씩 나왔는데요. 진성TC가 7.05%, DY파워가 6.99%, HD현대인프라코어가 6.38%, 대창단조가 5.82%, HD현대건설기계가 5.41% 상승했습니다. 전 바이든 대통령이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을 잇는 교량을 교체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미국 전역에 걸친 50억 달러 규모의 운송 프로젝트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개장 직후부터 건설기계 종목들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요. 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더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중국 쪽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건데요. 중국 정부는 연초부터 지급 준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혔고요. 2조 위안 규모의 이 증시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증시의 투입을 검토하는 등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기계 종목들 급등을 했고요. 특히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는 이 건설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이슈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